녀석. 자가 마지막으로 남기려 했던 폭파범의 정체, 그것은 거기서 이놈이 나오는 거예요. 바라시마 신고씨를 고발합니다 라고. 신고 맞나? 여튼 맞구나. 바라시마 씨라고요? 아무래도 그의 전문은 폭탄의 해체가 아니었던 것 같군요. 왠지는 알 수 없지만 피해자는 바라시마 씨가 폭파범이라는 걸 알아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발에 휘말렸을 때 폭탄 운마켓의 숫자를 남겼던 겁니다. 아이디 넘버를 적어서 바라시마 씨를 고발하기 위해서죠. 어째서 일부러 아이디 넘버를 이름을 남기는 게 보통이잖아요. 어째섭니까? 변호인. 피해자에게 묻지 않는 이상 이유를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갑자기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다거나 한 거 아니었을까요? 라고. 그 형사와 바라시마 씨는 처음으로 일을 같이 한 상태였습니다. 라고. 그때까지는 서로 이름도 잘 몰랐었으니까요. 어쩌면 범인에게 피문자의 의미를 알리지 않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옆에서 의미를 알아채버리면은 피문자가 지워질 가능성도 낮지 않으니까요. 이유는 어찌되었든 중요한 건 남겨져 있던 메시지입니다. 그녀가 아이디 넘버를 남겨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잠깐만! 아직 카쿠 형사가 피문자를 남겼다고는 증명되어 있지 않다고. 피문자는 폭발 후의 조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녀가 남겼다면 그 시점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이상하잖아. 그건 물론 바라시마 씨가 그걸 숨겼기 때문입니다. 라고. 어째서 숨길 수 있었는가 라는 거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야? 그건 바라시마 씨가 피문자를 가장 먼저 발견한 게 바라시마 씨 자신이었으니까 그런 거죠. 얘가 제일 발견자예요. 그래서 사체를 제일 먼저 발견했습니다 라고 전에 증언했었죠. 자기의 아이디 넘버가 적혀있었다는 것을 발견한 바라시마 씨는 피문자를 폭탄 운마 케이스로 일시적으로 가렸던 것이지요. 아, 그래서 피문자는 케이스 아래에 숨겨져 있었던 거군요 라고 코네가. 아마 피문자를 지우고 있을 틈 따위 없었던 거였겠지요. 시체 발견을 바로 전하지 않으면은 수상하다고 의심받아 버리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바라시마 씨는 또 한 가지의 사건으로 피문자를 재이용했어요. 오도르키 변호사 습격 사건 말이군요. 그 말 그대로입니다. 피문자를 재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떠올린 바라시마 씨는 피문자를 지우지 않고 오도르키가 썼던 것처럼 위장하려고 했습니다. 카쿠씨가 남겼던 피문자에 두 선을 긋는 것만으로 피문자의 의미를 바꿔버린 거지요. 마치 오도로키가 모리즈미 씨를 고발하는 것처럼 말이요. 피문자에 공작을 할 수 있던 거는 법정 폭발의 범인뿐입니다. 오도로키 변호사 습격 사건의 범인도 법정 폭발 사건의 범인도 둘 다 바라시마 신고씨였던 거예요. 그런 바보 같은. 여튼
답장 한번 돌려주고. 정숙 정숙. 아무래도 바라시마 신고씨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군요. 바라시마 씨를 증언대로 소환해주세요. 어찌됐든 해냈군요 라고 뭔가 기분 나쁜 말을 남겨서 사라졌었는데 당신이 이 사건을 해체할 수 있을지 좋은 볼거리겠군요 라고 말했던 녀석을 드디어 그 녀석을 증언대에 끌어낼 수 있었어. 바라시마 씨가 하고 있는 거짓말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해체해드리지. 바라시마 씨, 당신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경위는 알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방청석으로부터 잘 보고 있었지요. 바보 같아요. 정말로 바보 같은 이야기예요. 바보 같지 않아요. 피문자가 당신의 아이디 넘버와 일치하고 있다고요. 오, 3D, 오. 옆에 있는 그 폭발 운반 케이스에 적혀있는 넘버와 말이죠. 갖다 붙이기도 아주 제대로 하시는군요 라고. 제가 그런 갖다 붙이기 따위 한순간에 해체해 보이지요. 가쿠 형사가 피문자를 남긴 후에 최초의 현장에 들어간 건 당신입니다. 피문자를 숨기는 것도 재이용하는 것도 당신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나저나 애당초 그 피문자가 가쿠 형사가 썼다는 증거는 있는 겁니까? 어떤가요, 변호인? 피문자가 가쿠 형사가 썼다는 거라고 증명할 방법은 당연히 DNA 감정 정도 하면 되겠죠. 필적 감정은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고. 피문자의 DNA 감정을 부탁드립니다. DNA 채취하면 다 나오지 뭐. 피가 누구 건지 알면은 자연스럽게 누가 썼는지도 알 수 있겠지요. 바로 그냥 깨갱해야지 뭐. DNA 감정을 의뢰해주세요 라고. 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까지 증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지요. 예, 저도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님의 추리가 얼마나 이상한 것인지 말이지요. 폭발 후의 상태에 대해서 확실히 폭발 후의 첫 번째 현장에 들어간 건 저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피문자는 없었어요. 애당초 그 피문자를 가쿠 형사가 썼을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녀는 입구 근처에 있는 좀 뭐라고 해야 돼? 여튼 뭐의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서 사망에 있었어요. 피문자가 있었던 장소에서는 꽤나 멀리 떨어져 있지요.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장소하고 피문자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 말대로입니다. 피문자를 쓸 수 없는 건 누가 봐도 불보듯 뻔한 일이죠. 확실히 사체가 발견된 거는 법정의 입구 근처였었죠. 이 현장 사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지요. 쓰러져 있는 피해자 근처에 피가 묻은 저 뭐라고 해야 돼요? 기둥 같은 게 있습니다라고? 파편이라고 해야 돼? 아무튼 여기에 머리를 부딪혀서 목숨을 잃은 거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인, 신문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법정에 가장 먼저 현장에 가장 먼저 적은 게 나였는데 피문자는 없었다라고. 해당초 피문자를 형사가 썼을 리가 없는 건 그녀는 입구 근처에 있던 이 모서리에 자네의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서 사망했었다. 그래서 피문자가 있었던 장소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 입구 근처에 있던 자네의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서 사망했었다라는 이 사진 자체가 내가 갖고 있는 이 해부 기록과는 맞지 않습니다. 해부 기록은 뭐라 적혀 있냐면은 후두부를 평평한 걸로 맞아서 사망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평판한 거에 맞아서. 저렇게 모서리에 맞아가지고 저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 안 적혀 있단 말이야. 그건 좀 틀리죠. 당신 거짓말을 하고 있군요. 해부 기록에 두부의 상처에 대해서 적혀있는 장소를 보십시오. 후두부를 평평한 물건에 맞아서 사망. 그게 어찌됐단 겁니까? 혈흔이 묻어있는 자네를 잘 보세요. 날카롭게 뭐라고 해야 돼? 여튼 뾰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전혀 평평하지가 않죠. 마치 나루르씨 머리 같아요. 그 옆에서. 확실히 이상하군요. 어째서 이런 일이? 저 머리는 평평을 넘어서 뾰족을 넘어서 찔리면 빵꾸 날 것 같은데. 여튼 피해자가 머리를 부딪힌 건 이 자네가 아니었던 거겠지요. 이 혈흔도 범인에 의한 위장 공작이었던 겁니다. 피해자가 죽었던 장소가 법정의 입구 근처라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죠. 사망 기록하고 다르니까 뭐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죠. 범인이 시체를 이동시켰다는 건가요? 말 그대로입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머리를 부딪힌 건 다른 장소였다. 아마도 평평한 바닥이라던가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것도 피문자 근처에 있던 곳 말이지요. 그렇다면 피문자를 쓰는 것도 가능하겠군요. 그 상황에서 담당자가 재판장님, 혈흔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좋은 타이밍이군요. 어디 봅시다. 역시 피문자의 혈액은 카쿠 형사의 물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거기다 변호인의 주장대로 나중에 뒤에서 덮어쓰는 부분만은 오도로키 변호사의 혈액이었던 것 같군요. 이건 이제 DNA 감정으로 확실해졌어요. 변호인의 증언에 주장이 맞다는 게 증명되었다고 말해도 괜찮겠지요. 해냈어요. 이대로 마무리를 짓자. 자, 그러면 증인. 당신의 증언의 거짓말이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만 뭔가 할 말은 남아있나요? 알겠습니다. 말하도록 하지요. 뭐라고? 어째서 그렇게 냉정한 거야? 이번에야말로 진실을 증언하도록 하지요. 아직 안 망가졌어요, 얘가. 자백을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진실에 대해서. 확실히 카쿠 형사는 제 아이디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라고. 511103UR이라고 확실하게 남아있었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폭탄을 폭발시킨 건 아닙니다. 분명 그녀가 범인을 착각한 거였겠죠. 의심받고 싶지 않아서 시체를 이동시키고 피문자를 남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나는 시체를 이동시켰을 뿐이지 내가 죽인 건 아니다라고. 그렇습니다. 죽인 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응? 그것만으로도 범행 아닌가요? 라고. 범죄 아닌가요? 하면서. 그러면 범인이래. 변호인. 신문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그니까, 오해를 해가지고 내 이름이 괜히 적혀 있었다라고 자기가 발견을 했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카쿠 형사가 아이디를 남기고 있어서,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라고. 하지만 저는 폭탄을 폭발시킨 게 아니니까 그녀가 착각을 했던 거겠지요. 라고. 착각 때문에 내가 의심받고 싶진 않아서 피문자를 숨겼습니다. 라고 표정 봐. 하여튼 그렇게 말하는데, 이건 아마 아까 전에 그 나루호도가 이 피문자 감정 결과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자라고 한번 운을 띄워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뭔가 이 증언을 깨트릴 만한 뭔가 모순이 나오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시노부라 적혀있는데, 나중에 적은 거는 오도로키의 것이다 라느니, 아닌데? 이거랑 별 상관없는데? 아닌가? 이거다. 봐요. 처음에 이렇게 됐을 때부터 이미 이 뒤에 이 알자가 파여있잖아요? 이건 아마 폭발할 때 파였단 말이에요. 그 말은 얘가 폭발 이후에 들어왔을 때 이 숫자를 봤을 때 이 알자가 보였을 리가 없는데 이렇게 파여있어가지고. 근데 511103 UR을 다 확실하게 봤다라고 했잖아요. 그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고 찔러도 될 것 같아요. 정말로 511103 UR이라고 적혀있었나요?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적혀있었어요. 그거 이상하군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시는 건가요? 애당초 피문자가 아이디라고 말한 건 당신이잖아요. 피문자를 다시 한번 잘 봐주십시오. 정말로 511103 UR이라고 적혀있나요? 부족하지요. 마지막에 R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증인? 그랬었죠. 그러고 보니까 R은 안 적혀 있었어요. 라고. 그냥 착각한 것 뿐이에요. 죄송합니다. 라고. 그런 말로 그냥 넘어가냐? 착각했다로 넘어가요, 이거. 고생해서 찔러 넣으니까. 나루도씨, 저 사람 정말로 착각한 것 뿐인 걸까요? 라고. 왠지 지나치게 당황하는 것 같은 감정이 들리는 것 같아요. 막 전선을 씹어먹고 있어요, 지금. 누가 봐도 지금 꽤나 당황하고 있구나, 라고. 터지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여튼 변호인, 아쉽게도 그냥 착각한 것 뿐인 것 같습니다. 라고. 아니, 그 코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다는 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다 봤던 것 같았지만 실은 알자가 없었다라고. 그래서 정말일까? 정말로 그냥 단순히 착각한 것 뿐인 걸까? 라고.